들어가자. 자,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우리는 용존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걸 용존기체라고 하는데 이 용존기체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자, 어떤 게 있냐면 그래프로 선생님이 설명할 거야. 네, 자, 그래프로 여기에는 용존 산소량, 거기에 그래프도 나와 있을 거야. 이건 수심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용존 이산화탄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됐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게 용존산소야. 자, 그런데 용존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되는 게 용존 이산화탄소야. 자, 요 두 개의 그래프가 거기에 그려져 있죠? 네, 자, 근데 용존 이산화탄소는 숫자가 자, 달라요. 여기 44부터 나와. 44, 44, 45, 46 이런 식으로 나오지. 네, 근데 용존 산소량은 여기가 뭐 6, 5, 뭐 4 이런 식으로 나와. 네, 그 용존 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 그거 비교를 할 때 자, 표층에서는 용존 산소량이 용존 이산화탄소보다 많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린 거야. 왜냐면 네, 숫자 자체가 다르단 말이야. 네, 알겠지? 자, 그걸 알아두고 우선 자, 이제 용존 산소량 요걸 한번 살펴보자. 용존 산소량에서는 요거를 알아두세요. 자, 표층에서 제일 높은 이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감소하는 이유. 그 다음에 다시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이유. 자, 여기가 1000m 정도가 돼. 자,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제일 작은 이유 1번. 그 다음에 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하는 이유 2번. 요거만 알면 돼. 이유만. 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봐. 자, 용존산소량. 자,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에요. 자, 첫 번째, 요걸 볼 거야. 표층에서 농도가 가장 큰 이유. 자, 양이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용존 산소량이 가장 큰 이유. 요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첫 네, 번째. 자, 네,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자, 표층에 광합성 생물에 의해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해.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게 있거든. 네, 그래서 광합성 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산소가 공급돼요. 자,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면서 해수에 녹는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표가 아니라 해수면 위에 공기하고 접촉돼 있지, 대기와. 네, 그래서 대기와 접촉돼 있기 때문에 대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 들어가요. 이게 두 가지 이유야. 이해됐니? 네,
요거만 알면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000m 정도까지 깊어질수록 작아지죠. 네,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는 이유. 자,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왜 감소하느냐면, 자, 이거야. 자, 광합성은 어차피 깊어질수록 이제 양은 잘 감소해. 그런데 깊이 들어갈수록 해양 생물들이, 물속에 사는 생물들 있지? 네, 해양 생물들의 호흡에 의해서 호흡으로 사용이 돼요.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생물들의 죽은 시체들, 막, 상어들이 물고기들 뜯어먹다가 남은 시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겠지? 네, 그치? 생물의 사체, 네, 죽은 시체예요. 자, 사체를 분해하는데 산소가 소모돼요.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봐봐.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는 이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자, 깊어질수록 증가하지? 네, 맞냐? 야, 왜 이게 왜 증가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걸 알아야 돼. 양극에서 극의 표층에서, 자, 극의 표층에서는 수온이 굉장히 낮은 해수야. 그래서 산소를 녹인 해수가 침강을 해요. 가라앉아. 침강하며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그 이유야. 자,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CO2가 물에 녹은, 자, CO3-나 HCO3-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자,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해. 자, 그럴 때 첫 번째, 표층에서 가장 작은 이유. 자, 용존 이산화탄소가 가장 적은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니? 자, 표층에서는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 활발하다 그랬지. 네, 광합성에 이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잖아. 네, 광합성에 CO2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표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작아. 근데 자, 두 번째, 깊어질수록 증가하지요. 네, 자,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 자, 얘는 수온이 낮고 수압이 커지거든. 네, 수압이 커져. 기체의 이산화탄소의 기체의 용해도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물에 녹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자, 이게 바로 용존기체 이 두 가지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요거만 알면 돼. 이 그래프는. 네,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알겠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용존기체는 끝나는 거야. 자, 요거는 다 써 있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 수온을 한번 살펴보자. 근데 이 책에 그 책에 용존산소랑 2에 1번의 수중생물의 호흡 무슨 동에 의해 소모 그래 선생님이 아까 써준 거야. 호흡에 뭐가 돼? 의해서 소모되잖아. 그래, 근데 호흡 띄우고 동에 돼 있어가지고 다시 가깝게 대고 얘기해봐. 다시 얘기해봐.
호흡, 동해, 의해, 소모. 수중생물의 호흡 등에 의해 소모된다 그랬잖아. 호흡 활동. 아, 근데 여기 동이라고 오타가 있어. 그리고 사체 등. 사체는 이제 죽은 시체들이야. 아, 네. 요것들 분해하는데 산소가 소모된단 말이야. 또 다른 질문은? 없어요. 괜찮아? 자, 해수의 수온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수 표층 수온에 결정 요인이 있어요. 자, 표층 수온은, 자, 해수의 온도가 어디가 높으냐 이런 얘기인데, 자, 제일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빛을 많이 받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도, 세 번째 뭐 계절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표층 수온의 특징이 있어요. 자, 해수는 온도가 0도씨보다 낮을 수는 없지 거의. 왜냐하면 네. 0도보다 내려가면 얼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0도씨에서 약 30도씨로 분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표층 수온은 있지. 대체로 위도와 나란해요. 자, 아까 위도가 지구의 가로줄이라고 했지. 네. 적도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 차가워지니까. 네. 그래서 위도와 나란하게 해수가 대체로 분포를 해. 자, 그리고 적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자, 그런데, 자, 용승은 뒤에서 또 배워요. 해류 영향을 받을 때는, 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용승은 그 밑에 있는 바다 속에 밑에 있는 심해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불러. 그리고 난류가 흐르는 지역도 고위도에선 따뜻하겠지. 네. 그런 것들이야. 자, 요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온의 열 적도는 북반구 5도로 치우쳐요. 자, 수온의 열적도가 뭐냐면 수온이 가장 높은 위도. 그러니까 수온이 가장 높은 데는 적도냐? 라고 할 때 적도가 아니란 말이야. 북반구 5도에서 해수의 수온이 가장 높아. 그리고 자, 자, 계절에 따른 수온 편차는 수온 변화라고 할까요? 수온 변화는 연안이 대양 중심보다 커요. 자, 연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지하고 바다가 접혀져 있는 거에 연안이야. 그리고 대양의 중심은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대서양 한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연안은 육지 근처를 봐봐.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을 갔어. 그러면 모래는 되게 뜨겁지. 네. 근데 바닷물은 어때? 뜨겁냐? 아니요. 차갑잖아, 오히려. 네. 그게 뭐냐면은 육지는, 즉 땅덩어리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흐르는 물도 그 육지의 영향을 받아서 더 뜨거워지거나 빨리 식는단 말이야. 자, 그런 특징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자, 수온의 열적도를 그려볼 건데, 자, 여기가 적도. 적도는 0이고, 여기가 북극이야. 플러스 90도.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남극인데, 북반구 5도 부근에서, 플러스 5도 부근에서 수온이 가장 이렇게 높은,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수온이야. 자, 저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거야. 4번의 열적도. 요 그림도 하나 그려두자. 자, 거기 옆쪽에 빈자리 있죠? 수온 열적도 그림이라고 밑에 비어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부터가 이제 굉장히 그림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집 분포예요. 자, 중위도 해수의 수온 연집 분포를 보면, 자, 여기는 수심, 여기가 수온인데,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져.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자, 그럴 때 요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를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혼합약층은 또, 그 다음에 혼합층은 이런 것들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혼합층 먼저 배워보자. 자, 혼합층은 해수의 표면의 온도하고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똑같지? 네. 왜 그럴까? 왜 똑같겠어? 누군가 막 이렇게 휘어저었을 거 아니야. 아, 네. 그래, 휘어졌어. 누가 휘어졌니? 바닷물을 막 위에 물하고 아래 물을 섞었어. 누가 섞었겠어? 그 아, 다음에 혼합 작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승훈아, 바람이 셀수록 어떻게 되겠어? 더 잘 섞여. 더 잘 섞이니까. 두께가, 두꺼워져. 두껍다, 야. 그래서, 혼합축의 두께를 보고 바람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온약층. 자, 수온약층은 있지. 위에가 따뜻한 물이 있고 밑에가 찬물이 있지. 네. 그러면 밀도가, 자, 뜨거운 물은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커서 아래에 있으려고 해. 그러면 네. 밀도가 큰 게 아래에 있고 찬물이 아래에 있고 더운 물이 위에 있어. 자, 대류현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이거 안 일어나지. 연지운동이. 자, 우리 대기에서 배웠잖아.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려고 하지. 네.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지. 네.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 뜨거운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어. 아, 그러면 연직순환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매우 안정한 층이 돼요. 자, 매우 안정한 층이다라는 말은 연직순환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다. 그래서 안정한 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가운데 있으니까 두 개를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혼합층과 심해층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을 해요. 자, 이게 바로 수온약층이 하는 역할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해층. 자, 심해층은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제. 네.
왜 거의 없냐면 태양 에너지가 안 들어와. 그 밑에는. 그리고 수온약층에서는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심해층에 있는 심해에 사는 심해 생물들은 어떠니? 눈이 발달돼 있지가 않아. 빛이 없기 네, 때문에. 이런 그런 현상도 바로 이 태양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죠. 자, 이건 중위도 S의 수온 연립 분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뭘 보냐면 자,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립 분포를 볼 거야. 자, 네 번째.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립 분포. 자, 역시 자, 수심, 수온,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이게 A, 이게 B, 이게 C. 자, A는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저위도예요. 저위도. 적도 부근. 자, 저위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수온이 제일 높죠. 네, 가장 높고 바람이 되게 약하네, 여기는. 혼합층이 되게 얇잖아. 네, 그 다음에 B에서는 중위도예요. 중위도는 수온이 비교적 높은 거는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바람이 세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C는 고위도 또는 극이라고 할 수 있어. 극. 표층 수온과 심층 수온이 어때요? 거의 같죠? 네, 그래. 그러니까 표층부터 해서 심층까지 수온이 거의 비슷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자, 위도별 층상 구조를 살피는데, 자, 여기가 적도 플러스 90도 북극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남극이에요. 자, 여기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 그랬을 때,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요 위에가 혼합층, 요 가운데가 수온약층, 여기가 심해층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요 30도 부근에서 혼합층이 제일 두껍지? 네, 그러면 30도에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30도에서는 바람이 센 곳에서는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도 깊어지죠. 네, 그런 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양쪽에 극쪽으로 가까울수록 어때? 요 물은 심해층하고 바로 연결돼 있지? 네. 자, 요 있는 물들은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아니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온도가 같은데 못 내려갈까? 내려갈 수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층은 안 지어가지만 요거는 온도가 거의 비슷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심층 순환으로 우리가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수의 염분과 수온 다 배웠지? 네, 그것이 결정하는 게 뭐냐면 해수의 밀도예요. 자, 해수의 밀도. 자, 해수 밀도를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해수의 밀도는 대략 얼마 정도에서 결정이 되냐면 1.022부터 1.027 정도까지 그램 퍼 밀리리터 이렇게 돼요. 세제곱 센티미터나 밀리리터는 똑같아. 자, 그런데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수온이 낮을수록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분이 높을수록 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압력이 높을수록 커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있지? 자, 이게 가장 큰 영향이야. 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수온이고요. 자, 수온과 밀도는 대체로 반대 분포를 가져. 대체로 반대 분포를, 반대 분포.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수온이 가장 높을 때 밀도는 가장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수의 밀도는 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해수의 수온이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아까 우리 그림 그린 거에서 해수의 수온 열적도 배웠니? 네, 자, 여기가 적도야. 여기가 플러스 90. 자, 여기가 마이너스 90. 자, 책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그릴 수가 있어. 여기가 5도. 자, 아까 수온이 이렇게 됐다 그랬죠? 네, 이게 수온이었지? 네, 자, 수온과 밀도는 대체로 반대 분포라 그랬으니까 자, 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게 맞겠지? 네, 근데 이렇게 안 그려져.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잘 봐봐. 자, 여기에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낮아지다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이렇게 변해. 이게 밀도야. 자, 그러면 북반구 해봐봐. 북반구. 이 부분이 다르지? 네, 수온이 낮은데도 밀도가 낮잖아. 원래 수온이 낮으면 밀도는 커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근데 저 북반구에서는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거를 원인을 알아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북반구에 빙하가 녹아요. 바다로 유입이 돼. 그러면은 염분이 낮아지죠. 네, 그러면 밀도가 작아지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온도는 낮아도 밀도가 낮은 이유가 있더란 얘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온과 염분에 아까 우리 이런 그림을 그렸죠. 자, 이렇게 중위도 해수에 이게 수온이었지. 네, 그러면 밀도를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되겠어요? 여기다 밀도를 그린다면. 자, 밀도는 이거의 반대 분포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네, 그럼 끝난 거야.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더 배우잔 말이야. TS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열연분도라고 불러. 자, 열연분도라는 건 뭐냐면 가로축을 염분, 세로축을 수온, 다른 등밀도선을 나타낸 거야. 등밀도선.
자, 등 밀도선, 밀도가 같은 선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해서, 자, 요렇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림이 있을 거야. 자, 오른쪽으로 염분이 증가하고요. 위쪽으로 수온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이게 밀도선이야. 네, 자, 이런 형태. 이게 등 밀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랬을 때, 잘 봐봐. 요 A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되면은, 자, 밀도가 증가하지. 네. 1번은 뭐 때문에 밀도가 증가하는 걸까? 염분이 높아지니까. 염분이 높아짐으로 밀도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돼도 밀도가 증가하지. 이게 밀도가 밑으로 갈수록 큰 선이거든. 네, 이거는 수온이 낮아짐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자. 요 A점, 요거를 A점이라면 안 되지. 자, 요 점을 우리가 P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Q점이라고 해. 자, P와 Q 해수 같은 양을 혼합했어. 자, 같은 양을 혼합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P점의 해수 100g과 Q점의 해수 100g 같은 양을 혼합했을 때 밀도는 어떨까? 밀도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해요. 밀도가 변한다. 자, 왜 변하는지 선생님이 이 그림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해수에 자, 섞으면 요 중간 정도의 온도가 나오지. 네, 요 해수에 자, 염분을 평균을 내봐. 그러면 요 가운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요 점은 두 해수를 섞었을 때 수온과 염분에 해당하는 값이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밀도가 같은 P와 Q점인데도 얘네들을 똑같은 양 섞으면 밀도가 변해버린단 말이야. 됐어요? 네. 요게 TS도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요거 가지고 해석하면 돼.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35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35쪽에 보면은 대기대순환 나오죠. 이제 제목을 잘 봐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제일 먼저 날씨 배우면서 대기의 운동을 배웠어. 네, 그 다음에 해수의 성질, 해수의 염분, 수온, 그 다음에 용존 기체,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를 배우면서 해수를 배운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대기의 운동을 먼저 대기 대순환을 먼저 배울 거예요. 자, 대기 대순환. 자, 첫 번째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을 따지기 위해서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겨요. 자, 위도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이야. 지구가 구형이므로 구라고 하지 말고 둥글기 때문이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하자. 지구가 구형이므로.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봐. 태양빛이. 자, 근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떠니? 내 머리 꼭대기에서 태양빛이 비추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평면이 이게 지평면이야. 수직한 선이. 근데 요런 데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땅은 이 사람과 수직으로 돼서 태양빛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안 들어와. 그러면 이만큼 각밖에 없어. 태양빛이 되게 약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적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8도까지 여기까지는 자, 흡수 에너지가 방출 에너지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과잉이 돼. 과잉은 에너지가 남는다는 뜻이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90 북극과 남극까지는 흡수 에너지보다 방출 에너지가 더 커요. 여기는 에너지 부족이 생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플러스 마이너스 38도는 여기에서는 흡수 에너지와 에너지 수지가 딱 맞는 곳이거든. 방출 에너지가 같아요. 근데 자, 이 38도는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통과량이 가장 많은 위도라고 불러요. 자,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야. 그건 세로로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은 그거를 가로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요거만 그릴 거예요. 자, 여기가 적도 0도 플러스 90은 역시 북반구 북극 마이너스 90은 남극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적도 쪽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이게 뭐냐면 태양복사 에너지야. 자, 태양복사 에너지의 다른 말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예요.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 자, 여기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조금 어긋나는데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에너지 부족이 돼. 역시 에너지 부족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은 에너지가 과잉이죠. 남지. 네. 흡수가 방출보다 크니까.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거든. 그러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38도예요. 플러스 38도. 여기는 마이너스 38도. 그리고 요게 이렇게 옮겨가야 돼. 옮겨가는 역할을 시키는 게 누구죠? 열을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뭐 이렇게 어려워? 대기와 해수 순환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자, 저위도에 뜨거운 공기가 열을 네. 가지고 고위도로 올라간단 말이야, 북극 쪽으로. 그러면서 열을 거기다가 전달해 주잖아. 네. 알겠지? 네. 이게 바로 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역할 중에 하나 굉장히 커다란 역할이지.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대기 대순환을 배울 거예요. 대기 대순환. 자, 대기 대순환은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지. 네,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하면서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자전에 의해 대기 대순환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첫 번째 이걸 배워볼까요? 요 두 개도 비교하면서 잘 나온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 자, 거기 자전하지 않을 때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죠. 네, 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자, 선생님도 이렇게 해놓고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게 지구다. 이게 적도야. 적도 쪽에서는 있지, 공기가 뜨거워. 상승을 해. 그래서 이게 북극하고 남극에서 하강을 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그러면 하강한 공기는 이렇게 내려와.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요. 자, 북반구, 남반구가 이렇게 커다란 대기 순환이 대칭으로 하나씩은 나타나지. 네, 자, 그럼 봐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적도 쪽으로 다 내려오죠. 이 바람이잖아, 이 바람. 남반구에서는 남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다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런 대기 순환에 의하면은 북반구에서는 지상에서는 무슨 풍만 불어야 되니? 북풍, 그렇지, 북풍. 남반구에서는 남풍이요. 맞아요. 남반구에서는 남풍만 불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는. 근데 지구는 자전하잖아. 네, 자전하기 때문에 대기순환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 그림을 이제 외울 거야.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은 있지, 승훈아, 여기서는 전부 이 그림 하나로 외우라고 해요. 자, 어떤 그림을 외우라고 하냐면 두 번째, 지구가 자전할 때. 지구가 자전할 때는 자, 거기에 그림 요게 하나가 그려져 있을 거야. 그치? 요런 그림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 자, 이게 적도. 자, 그 다음 자, 여기가 적도 0도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그리고 요거 바람 외워야 돼요. 자, 화살표 잘 봐봐. 자,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 요 0도를 뭐라 그러냐면 적도 저압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위도 고압대, 여기는 한대 전선대, 한대 전선대 어디서 들어봤을 텐데, 한대 저압대라고도 부르고, 여기가 극고압대. 그 다음에 이거는 북동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자, 여기는 남동 무역풍. 그 다음에 편서풍, 북동풍. 자, 그리고 적도에서는 저압. 우리 배웠잖아.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하지요. 네, 그래서 저기압에서 상승. 고압대 하강이겠지, 그러면. 네, 한대, 전선대, 저압대예요. 상승. 극고압대 하강.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중위도 고압대 하강. 한대, 전선대 상승.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자, 대기 순환을 잘 보세요. 자, 북반구에 바람이 3개 세포로 나눠져. 남반구도 3개로 나눠져요. 자, 이렇게 돼. 그리고 요 순환을 우리는 헤들리 순환. 자,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요거는 페렐 순환. 페렐 순환, 간접 순환. 자, 요거 극순환, 직접 순환. 자, 승훈아, 요 그림은 이렇게 외워. 그림으로 외워야 돼, 그림으로. 네, 이거 설명으로 외우면 굉장히 많이 까먹는다. 그 옆에, 자, 해수의 표층순환까지 여기에다가 더 그릴 거야. 이따가 조금 네, 더 배우면은. 자, 잘 봐. 선생님이 여기에서 있지. 직접 순환의 뭔지만 이제 설명하면 되겠지. 직접 순환은 가열되어, 자, 더워진 공기는 어떻게 했지? 상승, 상승. 그리고 냉각된 공기는 하강이, 공기는 하강하며 이루어지는 순환이에요. 공기는 하강하며 이루어지는 순환을 모두 직접 순환이라고 불러요. 간접 순환은 이 두 개 직접 순환 사이에서 생긴 순환이 간접 순환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잘 봐. 그러면 선생님이 요 헤들리 순환 요거 한번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을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 자, 헤들리 순환 잘 보세요. 그림으로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봐. 적도 저압대 0도죠. 네, 얘가 상승하지. 네, 자, 북반구 몇 도까지 올라? 30도, 까지 이동 후 다시 하강하죠. 네, 자, 그래서 지표에서는 무슨 풍을 만들어? 북동 무역풍을 이루는 순환. 이거 봐. 이걸 뭐하러 외우냐고. 이거 외워도 까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안 하고 이 그림을 외우란 말이야. 이 그림 외우면 다 외워지거든. 자, 저거 보면서 극순환 설명할 수 있잖아. 저기 봐봐. 자, 북반구의 요 극순환은 어떻게 설명하니? 자, 한대 전선대 60도지요. 60도 네, 한대 전선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극으로 이동한 후 하강하여 지표에서는 극동풍을 이루는 순환. 봐봐, 그림 그대로 설명하면 되잖아. 네, 이게 외우는 방법이야. 알겠죠? 네, 이게 지구가 자전할 때 대기 대순환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36페이지 요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 밑에 설명은 다 됐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네,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한 거 그대로 써 있을 거야.
됐니? 네. 이건 이렇게 외워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류를 배울 거예요. 표층해류, 해수의 표층순환. 지워도 될까요? 네. 자, 해수의 표층순환을 배울 텐데, 자, 표층의 해수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표층순환의 발생은 원인이 뭘까? 이거 먼저 한번 알아보면, 발생 원인. 자, 표층순환의 발생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지속적인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 등등등이 있어. 자, 경사라는 건 뭐냐면,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네. 그렇게 경사가 생기면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거야. 네. 자, 또 지속적인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람 따라서 물이 흘러가겠죠. 네. 맞아요. 저게 가장 중요한 표층 해수의 표층 순환의 발생 원인이야. 저 두 가지가 표층 순환의 발생 원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거냐? 두 번째. 자, 해수를 구분을 할 거예요. 수온에 따른 분류를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이 수온에 따른 분류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자, 그러면 이 표층수온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배우는데, 아, 자, 한번 선생님이 쭉 써보자. 자, 첫 번째, 한류와 난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한류는 수온이 어떠니? 차가워요. 낮죠? 차가워. 그러면 수온이 낮은 물에는 산소 양이 많이 녹아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커요. 용존 산소량이 많다.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많아요. 양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염분이 낮아요. 그리고 얘는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류. 수온이 높아요. 자, 용존산소량이 적다. 그 다음에 영양염류도 적어요. 그 다음에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흐른다. 자, 이게 한류와 난류 비교하는 그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할 거예요. 자, 발생 원인에 따라 첫 번째 바람이 원인이다. 이걸 풍성해류라고도 하는데 바람이 원인이 되는 해류는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적도 해류. 자, 자, 거기에 번호 맞는지 잘 봐야 돼. 네 번째가
남극순환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사 때문에 발생하는 경사가 원인인 해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5번 적도 만류. 그 다음 세 번째 기타. 자, 이 기타는 흐르다가 대륙과 충돌해요. 대륙과 충돌하여 바람이 바뀐 방향이 바뀐 것들. 자, 요런 해류들이 많아. 자, 기타야. 그냥 기타라고 알아도. 자, 6번에 프루시오 해류 이렇게 써있니? 네. 7번이 이름이 뭐야? 캘리포니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8번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그 다음에 9번이 페루 해류, 페루 해류. 자, 10번이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 11번이 카나리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그 다음에 12번이 브라질 해류, 브라질 해류. 그 다음에 13번이 벵겔라 해류. 벵겔라 해류. 이렇게 있거든. 자, 이거를 선생님은 또 어떻게 외우라 그러냐면, 자, 왼쪽은 지운다. 네, 자, 거기에 또 그림,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하나 있지. 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여기가 아까 0도, 적도 저압대 플러스 30, 플러스 60, 여기가 플러스 9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자, 바람은 여기다 바람 표시할 거야. 북동무역풍, 편서풍, 방향 잘 봐야 돼. 극동풍.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잘못 그렸네. 화살표. 자,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자, 이름은 아까 거기에서 썼으니까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적도저압대, 중위도고압대 이것도 다 외워져 있어야지. 자, 그러면 왼쪽에다가 아까 순환을 왼쪽에다 그려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헤들리 순환. 위아래가 헤들리 순환. 이건 페렐 순환. 요게 극순환. 이렇게 아까 외운 게 외워졌다면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을 잘 봐.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 두 개. 자, 여기가 북태평양. 여기가 북대서양.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두 개. 여기가 남태평양. 여기가 남대서양.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또 화살표 하나 그려놓고. 자, 승훈아,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그림을 오른쪽에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표시를 할 거예요. 네, 자, 1번이, 요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이게 2번. 그 다음에 요게 3번. 여기도 요게 3번. 그 다음에 요게 다 4번인데 4번은 요거하고 4번 똑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5번. 왼쪽에서 역시 오른쪽으로 5번. 그 다음에 요게 6번, 7번,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게 북대서양 해류. 자, 여기에서 북대서양 해류는 번호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적어봐봐. 네, 오른쪽에 있는 놈을 왼쪽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야. 그러면 승훈아, 저 그림을 보고 난류 찾을 수 있어? 저 왼쪽 그림에서 난류 찾아봐, 난류. 아까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저위도 적도 쪽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번호 다 찾으면 돼. 뭐가 있니? 6번, 10번, 4번, 아, 12번, 4번은 아니고 12번이. 12번하고 8번. 아, 8번이요, 8번. 그래, 8번, 12번, 6번, 10번이 난류야. 네, 그러면 한류 찾아봐. 7번, 11번, 7번, 11번. 9번, 13번이요. 맞아요. 9번, 13번.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자, 어느 쪽이 태평양이고 어느 쪽이 대서양이냐 이거를 그림으로는 자, 완자 봐봐, 완자. 완자 보면은 181쪽 가운데 그림 하나 나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그 다음에 프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자, 거기 봐봐.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까나리아 해류. 맞냐? 네, 그리고 북쪽도 해류 똑같이 나와 있죠. 네, 그 두 개 그림을 그냥 선생님이 합쳐버린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준 대로 이렇게 외우면은 훨씬 외우기가 쉬워. 그 다음에 오른쪽 지우고, 자, 그 옆에 네모나게 또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네, 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자, 여기가 0, 플러스 30, 플러스 60, 플러스 9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9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남극 대륙이에요. 남극 대륙은 땅덩어리야. 근데 북극은 땅이 아니야. 얼음이에요, 얼음. 물이 얼어서. 자, 그랬을 때 북반구에서는 요런 시계 방향으로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네,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림 그려놨지. 네,
그걸 원으로 그렸을 뿐이야. 여기서 네모나게 그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요 흐름이 또 있어. 이렇게 흐르는 게. 근데 남반구는 저게 없고 이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남극순환도야. 남극, 여기에다 쓰지 말고, 자, 여기다 쓰자. 이게 남극 순환율. 자, 남극 순환율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요렇게 흐르는 해류가 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가운데 초록색을 우리는 무슨 해류라고 무슨 순환이라 그러냐면 이거를 자, 열대순환. 자, 아래도 열대순환. 그 위를 아열대순환. 밑에도 아열대순환. 자, 열대순환과 아열대순환은 북반구, 남반구가 대칭적으로 있는데 북반구에는 아한대순환이 있는데 남반구는 아한대순환이 없어요. 그치? 네. 자, 그러면 승훈아 이것도 선생님이 이 그림으로 외우라 그러면은 이제 잘 봐봐. 선생님이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네. 북반구에 북태평양 열대순환을 설명을 해봐자. 자, 이거 봐. 북반구 북태평양의 열대순환을 이 그림으로 외워야 되거든. 근데 설명으로 외우면 이거 아무리 외워도 까먹는다. 잘 봐. 자, 요 해류가 이름이 뭐야? 저 왼쪽에서는 1번이잖아. 북쪽도 해류 아니야? 네. 이거 북쪽도 해류예요. 그 다음에 요게 5번이잖아. 요거. 네. 5번이 뭐야? 적도반류잖아. 네. 그러면 잘 봐. 이거 어떻게 설명하는지. 북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지는 순환으로 북반구라 그랬잖아. 네.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다. 이거야. 봐봐, 반시계 방향이잖아.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서는 남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로 이루어지는 순환으로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해됐냐? 북반구가 시계 방향 아니에요? 아, 요거, 이게 무슨, 이게 시계 방향이야. 이게 반시계 방향 아니야. 이렇게 돌잖아. 아, 얘 열대순환 설명했잖아. 선생님이 열대순환. 아, 네. 아열대순환은 이렇게 되겠지. 자, 북반구에 이번에는 북대서양 아열대순환을 외워보자 라고 하면은 자, 이 그림으로 자, 봐봐. 뭐냐면은 북반구에 아열대잖아. 북대서양. 그러면 네. 북적도 해류와 그 다음에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가나리아 해류로 이루어지는 시계 방향의 순환.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 그러면 네. 방향부터 해서 다 외워지는 거 아니야? 네. 그봐 선생님 이거 설명을 뭐하러 외우냐고 저 그림을 외우고 있는데. 그리고 저 그림상에 한류와 난류가 흐르는 것을 알면은 용존산소량은 어디가 더 많다 이런 비교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으로 외워봐야 이거 얼마든지 까먹어요. 근데 그림으로 외우면 우선 그림을 안 잊어버리기 쉽잖아. 저 그냥 딱딱딱 그대로 그림 외워버리면. 네. 됐니?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37페이지 맨 아래까지 설명이 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뒤쪽을 한번 봐봐. 38페이지. 네, 자, 38페이지 보면은 7번 그냥 설명할 테니까 봐. 7번. 해류의 네, 영향인데, 자, 해류의 영향은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 네, 거기에 이제 레이캬비크하고 뉴욕이 나오죠? 네, 자, 거기 봐봐. 레이캬비크가 뉴욕보다 더 고위도에 있지? 네, 그러면은 겨울에 고위도에 있는 놈이 더 추울 거 아니야? 네, 더 추워야 돼. 근데 거기 봐봐. 겨울 평균 기온이 레이캬비크는 0도인데 자 뉴욕은 마이너스 2도지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게 왜 그러냐면 레이캬비크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요. 난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때? 겨울에도 따뜻하지. 네, 근데 뉴욕 쪽에도 난류가 흐르긴 흐르지. 네, 근데 난류가 흐르는 곳과 거리가 멀어. 레이캬비크보다. 거리가 머니까 저위도에 있어도 겨울 평균 기온이 더 낮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해류는 이처럼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우리나라 근해 해류가 있어요. 근해를 흐르는 해류, 근해 해류.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에, 자,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있고, 자, 밑에서 자,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일본 밑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쿠로시오 해류예요. 자,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된다. 자, 이 쿠로시오 해류가 이쪽에 비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이게 자, 황해 난류라고 부르지. 네, 자, 이거에 또 지류가 동해 쪽으로 열려 있어서 이렇게 흐르는 해류,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이건 스시마 해류. 이게 동한난류라고 불러. 동한난류. 자, 밑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르니까 얘네는 전부 난류지요. 네, 자,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연해주 한류.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북한한류라는 이름을 바꿔. 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형성되지요. 네, 자,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요. 조경수역. 자, 조경수역은 굉장히 좋은 어장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 네, 이건 조경수역은 계절마다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난류가 더 강하게 흘러. 네, 그래서 북상을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 겨울에는 찬물이 더 많이 내려와. 그래서 남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네, 요 그림에 대한 설명 거기에 쭉 있죠? 네, 그거는 그냥 읽어봐도 될 거야. 네,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